자, 대중국 수출 부진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볼게요. 저번에 이거 주제 점검 했었죠. 주제 점검 파트에서 가보시게 되면 주제 21에서 그 중국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 좀 자료였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료는 알다시피 며칠 전에 발표한 그 무협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이거를 다 못 쓰잖아.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그래서 핵심만 딱 찍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목차 보시면 뭐예요?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의 다변화기 때문에 지금 다변화는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수출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다 보면은 특정 국가들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위주로 다변화할 필요 있다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최근에 무역수지 동향 나와 있죠. 동향. 이거 이제 최근이니까 외울 필요 있겠죠. 2022년의 경우에는 14년 만에 처음 적자로 전환은 해요. 작년도 전환했고 올해도 역시 적자고 현재도.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최근에 무역 수지 악화는 뭐보다는 수입 증가보다는 수출 감소에 기인하고 있대요. 최근에 무역 적자의 이유는 뭐다? 적자의 원인은 수입 증가에서 수출 감소라는 거죠. 여기 이제 차이점. 그 수입 증가 알다시피 이제 작년도에 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유 이런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 때문에 적자였던 거고 지금 이슈는 수출 감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수출 감소 때문에. 특히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대중무역 수출이 줄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다시피 특히 대중국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22년 3분기까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가 무역 적자 발생의 주 요인이었으나 4분기부터는 수출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대요. 그래서 작년도 3분기까지니까 9월까지죠. 9월까지. 그래서 2022년 9월까지가 수입 증가가 주 원인이 있고 2022년 10월부터는 이제 수출 감소가 주 원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우리나라 수출 감소분에서 중국 수출 분진 영향을 절반 이상을 50%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2022년 우리나라 무역 흑자 규모 1등이 어디예요? 베트남.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홍콩, 네 번째가 인도, 다섯 번째가 싱가포르. 이렇게 순서가 예전에 1등이 중국이었는데 지금 다 이제 중국은 뒤로 가고 적자니까 흑자 규모 순서는 요 다섯 나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화살표 보시면 총 수출에서 대중국 비중 요거는 이제 외워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몇 프로? 20%대가 넘었다고요. 넘는데 저번에 신문기사 본 것처럼 19.5%로 하락을 했습니다. 20%가 지금 드디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금 19.5%다. 이 정도는 이제 외워두실 필요는 있는 거겠죠. 대신 저번에 미국 얘기했었죠. 미국은 지금 17.8%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이. 그리고 인도, 뭐 호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중국하고 미국 정도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국은 워낙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19.5%, 그 다음에 미국은 약 18%대 정도만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품목별 수출 시장 변화입니다. 품목별. 첫 번째 제목 뭐예요? 가공 단계. 목차를 외워두시면 내용이 기억나겠죠? 가공 단계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개밖에 없겠네. 세부 품목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력별. 그 암기 쓸 때는 뭐가 더 편하겠어요? 가공 단계가 편하죠. 요게 편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우리 이미 했던 거 중간재, 뭐 소비재, 요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1차 상품을 제외한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수출에서 모두 중국 비중이 축소하고 있대요. 자, 중간재 대표 품목 뭐예요? 중간재 대표 반도체, 철강, 요거 대표. 소비재 대표는 화장품. 또 우리나라 중요한 소비재. 세계 시장에서 역시 요거는 잘 팔리고 있잖아요. 자동차. 중국은 이제 알다시피 저번에 공부해봤던 것처럼 화장품 품목 비중이 컸는데 세계 시장을 넓히게 되면 자동차 비중이 여전히 커요.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 자본재 뭐예요? 이건 쉽죠? 기계, 공장 설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중국 이슈 나올 때는 항상 둘이 나오니까 중간 소비재고 둘이 이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품목도 얘기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하여튼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모두 비중이 줄고 있다. 대신 우리는 중간재, 소비재 정도만 외워놨다가 쓰시면 제일 좋죠. 자, 이제 중간재 나와 있고요. 대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어디? 미국, 인도, 호주 비중은 확대되고 있대요. 자, 밑에 보시면 22년도 가공 단계별 수출 비중이 있죠. 중간재 70%대, 소비재 11%대인데 뒤에 보게 되면 중국 비중 있죠. 지금 이게 중국 비중이 아니거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공 단계별 그냥 수출 비중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중간재가 대략 70%대, 소비재가 10%대인데 지금 중국 쪽은 뒤에 보시게 되면 소비재 비중이 6%밖에 안 돼. 뒤에 보시면 다시 요거는 한국이 전 세계 대상으로 가공 단계별 수출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시겠죠? 중간재 비중이 우리나라 크다는 거죠. 한국이 큰데 알다시피 중국이 중간재를 드디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재는 어떤 무역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산업 내 무역 했죠. 산업 내 무역. 그래서 중간재 우리나라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자본재 있고요, 소비재 있고요. 소비재 보시면 나오죠. 대중국 소비재 수출 비중이 21년도는 11%였는데 올해 23년도죠. 23년도는 몇 프로? 6.5%까지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화장품 판매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워낙 안 팔려요. 중국에서. 중국 자동차 워낙 전기차 많이 팔리기 때문에 화장품 때문에 소비 품목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재, 소비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세부 품목 별이니까 뭐겠어요? 여기는 특정 제품 위주로 쭉 언급하는 거죠. 뭐 자동차, 반도체 등등 쭉 언급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제목이 최근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대부분은 대중국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부진하대요. 그러니까 중국 쪽 수출은 지금 위축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수출은 오히려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난해 중국으로의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철강, 2차전지 수출은 크게 감소했으나 우리 기업이 모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대세계 수출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2023년 1분기도 중국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주요 품목 대부분에서 대세계 수출 증가율이 대중국 수출 증가율에 비교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대신 특정 그 품목을 다 외우기 어렵잖아. 이게 어렵기 때문에 굳이 외울 것만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특징만 딱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밑에 자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동그라미죠.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이외 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대요. 그게 수출시장 다변화죠. 그래서 미국 얘기하고 있고 인도를 얘기하고 있고 베트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뭐 품목을 굳이 구체적 시켜서 암기하지 마세요.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뒤에 뭐 석유 제품, 석유화학, 철강, 그래 자동차 부품 보시면 자동차품 올해 대인도 수출이 33.4%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인도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을 상회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품 오히려 중국보다 인도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서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보시면 2차 전지는 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미국 수출이 매 5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의존도가 올해 1분기까지 거의 5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도. 자, 세 번째 중국의 수시장 다변화 요인 가로 1번. 자, 팬데믹 이후에 대중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서 중국 경기 악화에 따른 내수 위축 영향을 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 경제 성장이 매우 낮게 지금 나왔고요. 대략 3%대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되어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대적 경제 상황이 양호한 국가로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중국 경제 성장이 2022년도 3.0%로 나왔다는 거고. 자, 지난해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이 1.4% 증가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수입이 별로 증가 안 했으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별로 증가가 안 됐겠죠. 중국 쪽으로. 반면 미국, EU, 호주 등은 수입 수요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2번. 자, 중국 대비 수출 자립도가 상대적 낮은 베트남, 인도로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중간재 중에서도 고위기술, 중간재 중심으로 해당 국가 수출이 증가세를 가져오고 있대요. 자, 중국의 중간 자금률이 상승하면서 수출 자립도가 향상된 영향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간재 쪽은 중국은 위축되고 있고 오히려 베트남, 인도 쪽으로 수출 증가가 확대되고 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중간 수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중국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양국의 무역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게 산업 내 무역이었죠. 그래서 밑에 써 있죠. 우리나라 중간 수출 주요 수출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중간재 산업 내 무역은 올해 1분기 0.97을 기록해서 0.261 상승했다. 그래서 1에 가까우면 산업 내 무역이 더 커지는 거죠. 자, 미국, 베트남, 인도로의 중개 수출은 고위기술 품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대중국 수출은 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 대세계 수출과 비교해서 부진에 빠져 있다. 자, 미국, 베트남, 인도의 수입 구조는 고위기술 중간재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서 고위기술 중간재가 중심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대요. 자, 가로 3번. 소비 수출은 북미, 호주, EU 등 주요 자동차 시장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소비재 나올 때 자동차 위주고요. 구분할 때 자동차 이해 품목 둘로 나눠요. 보통 얘기할 때. 자동차하고 자동차 이해 품목. 자동차 수출 워낙 비중이 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은 50% 정도 늘어나서 총 소비재 수출 증가로 견인했으나 비자동차 소비재 수출이니까 자동차 이해 소비재죠. 수출은 1.0% 오히려 줄었대요. 자, 소비재 중 자동차는 수출 증가 영향률이 거의 100%에 달했으나 비자동차는 마이너스 1.5% 기록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재 품목은 수출 증가의 기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자동 수출이 급증한 국가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쪽으로 크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자, 증가시나 중국, 일본도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사잖아요. 수출이 부진한 시장에는 소비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가로 4번. 자, 미국, 베트남, 인도, 호주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향상된 품목이 중국 시장과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국 제품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대중국 보시면 2017년도 이후에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무역 특화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 특화에서 예제를 살펴봤고요. 특화되어 있을수록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화 주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 수출 경쟁 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시장 비교 우위 지수, 비교 우위죠. 석유 제품, 철강 등등 품목에서 지난 5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중국 쪽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미국 쪽에서는 자동차 얘기 나오죠. 자동차 MCA가 시장 비교 우위 지수죠. 위에 써 있던 거. 3.133을 기록해서 주요 수출 품목 중 비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미국 쪽으로. 그다음에 베트남 있고 인도 있고 호주 있습니다. 5번 우리나라 8개 신산업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나 최근 들어 미국과 이후 베트남, 인도 비중으로 확대되고 있대요. 그래서 8개 신산업 쭉 정리해놨고요. 전기차, 로봇 등등 바이오일스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린트 한 번 더 드리겠지만 4세대 무역 성장 로드맵 얘기 나올 때 여기 8개 산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한 7개 뽑아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뽑을래요? 전기차 그 다음에 또 바이오 헬스 또 뭐 우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거 차세대 반도체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 산업 위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른 보고서 쪽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대중국 신산업 연평 수출 증가율 4.3% 미국 베트남, 인도보다 낮았고요. 신산업 수출의 대중 수출도가 2017년도 35.1%에서 2022년도 3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세부 품목별로는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전기차,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2차전지 품목의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가파른 상승들을 보였고요. 로봇은 대EU 수출 비중이 높대요. 그러니까 EU에서 많이 팔린다는 거죠, 로봇 쪽이. 태양광과 오일리드는 베트남 쪽. 원래 태양광 쪽은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래 EU 쪽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EU는 알다시피 중국 비중이 커요. 영향력이. 중국은 주로 지금 원래 미국이 팔았어야 되는 미국이 지금 딱 견제를 하다 보니까 EU로 방향을 턴해서 EU 쪽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했다. 자, 시사점 요거 이제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중국의 수출 시장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부진하고 오히려 대중국 중간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게 산업 내 무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에서 그래서 중간재 부분에 한중 산업 내 무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라고 해놨죠. 자, 밑에 보시면 지난해 중국 수출은 4.4% 감소했으나 중국 제외한 우리나라 수출은 9.6%가 증가를 했대요. 두 번째,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등 중국 이외의 주요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대요. 자, 밑에 보시면 별표. 자, 23년 1분기 가공 단계 수순위 보시면 자본재 쪽은 미국이 1위고 소비재도 역시 미국이 1위고 중간유세 역시 미국이 2위.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수입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2년도 7%대였는데 올해 1분기까지는 6%대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그렇죠? 자, 중국 이해 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경기적 요인이다. 경기 요인 뭐겠어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수출 자급도 요인 중간재죠, 중간재.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시장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어디 쪽? 미국이나 아까 얘기한 인도, 호주, 베트남 쪽에서는 경쟁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쭉 정해놨죠. 상하이 봉쇄 여파 등 중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대세계 수입수요가 크게 꺾었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로는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중간 수출 작업도가 빠르게 향상되면서 상대적 자립도 상승세가 더딘 베트남, 인도로 고위기술 중간 수출이 증가했고요. 자, 자동차 수출 호조에도 대중국 수출은 부진하면서 북미, 호주 등 자동차 주요 시장으로 소비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자, 세 품목 중 우리나라 시장 비교 우위 지수가 상승한 품목 수는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 시장에서 중국 대비 더 많은 것으로 조대가 됐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치셔야 되죠. 중간재를 봤을 때 베트남도 똑같이 자립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베트남 쪽에서도. 그래서 향후에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 있죠. 자, 소비재는 자동차 이외에 수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다변화의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전략을 쓸 때 요거 내용 활용하면 좋고요. 밑에 보시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모두 수출이 줄었고요. 수출 감소 영향률도 20%대에 거의 달한다는 겁니다. 자, 베트남 우리나라의 중화 수출 비중이 높으나 자국 수출 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유사점이 많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고 고기도 중간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높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한정도 있기 때문에 소비재 수품과 훨씬 더 다양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자동차 비중이 약 70%에 달하고 있고 자동 수출이 부진한 국가로는 소비 수출이 부진할 수 있는데 당연히 대체 품목은 최근에 식음료 쪽, 음식, 푸드죠, 베버리지, 음료 요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요거 좀 더 활성화할 필요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이제 약간 대응책이니까 정리했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